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더뉴 그랜저에 적용하면 좋은 액세서리 여러 가지를 차례대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측면에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콕 디펜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인데요. 이게 아이디어 특허 제품이라고 해요. 이게 자석으로 좀 쉽게 붙일 수 있는 타입의 제품인데요. 쇠로 된 이런 철문에는 측면에 가져가면 이렇게 자동 달라붙는 타입의 제품입니다. 설치 방법도 무척 간단한데요. 여기 보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는데 문을 살짝 열고요. 손잡이보다 약간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처음에 준비가 완료돼요. 문을 닫고요. 펼쳐주면 됩니다. 이 부분 잡고 뒤에 붙이고요. 앞부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렇게 탁 붙이면 설치 끝나요. 이 제품의 장점이 앞부분부터 뒤쪽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어느 부분을 부딪히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행을 할 때는 이 제품을 접어서 보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앞부분을 접고요. 뒷부분 이렇게 가져오면은 딱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문을 열고요.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됐을 때 누군가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이 고리 부분이 끼워져 있어서 이렇게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저도 한번 빼려고 해봤는데 딱 문 사이에 딱 끼어서 이 부분에 안 빠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문콕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은 꼭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차량의 실내가 베이지톤이라서 밝은 편인데요. 근데 이 검은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딱 맞는 컬러가 있더라고요. 검은색으로 나온 것들이. 근데 베이지톤은 약간 갈색인데 이 색깔을 딱 맞춰서 내부를 보호하는 이런 재질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색깔이 맞으면 좀 너무 색이 좀 진하고 또 그리고 각 제가 원하는 부분에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또 없고 해서 찾다가 딱 좋은 제품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도어 커버는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내릴 때 가장 발로 많이 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그런데 원래 이렇게 밋밋한데요. 여기다 붙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일체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폭신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뭔가 부딪히더라도 좀 덜 아픈 약간, 그리고 충격도 좀 흡수하니까 도어를 좀 더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디자인적으로 깔끔해서 좋아요. 2열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물건 같은 거 넣고 빼고 하다가 여기다 넣는다고 놓다가 여기를 생각보다 많이 긁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붙일 만한 것 중에 딱 이 베이지 톤과 딱 어울리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소개하는 제품에는 이게 있었어요. 딱 이거 색깔 딱 맞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가 깎여 있는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해서 여기 넣어서 붙이면 돼요. 지금 밋밋하죠. 근데 붙이면 이렇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붙인 모습인데요. 네, 깔끔하게 딱 들어갔고, 이게 좀 부드러운 재질이다 보니까 곡면도 그냥 막 누르면은 들어가요. 네, 부드럽게 붙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면서 이 뒷부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발로 차다 보면 걸리는데, 네, 이젠 좀 걱정을 덜 수 있겠죠. 운전석 부분에도 커버를 붙이는 게 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곡면이 있어서 끝쪽부터 붙이면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붙여야 깔끔하게 붙어요. 울지 않고 붙이려면 그렇게 붙이면 되고, 이게 좀 늘어난 재질이다 보니까 너무 힘을 많이 줘서 늘리면은 깔끔하게 안 붙으니까 적당히 힘을 주면서 붙이면 아래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붙습니다. 이 양쪽 부분에도 모두 다 붙이게 되어 있고요. 이 손잡이 부분마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색깔도 전체적으로 통일감도 있고, 색깔이 이게 전체적으로 밝은 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커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어 스트라이커랑 체커를 꾸며주는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찾아보면은 막 그랜저라고 로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로고 없는 거 그냥 밋밋한 거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제품이라고 해요. 그 전에 제품은 딱 안 맞아가지고 녹이 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그런 거 없고 그냥 깔끔하게 장착되는 형태예요. 장착을 해봤는데요. 약간 좀 뻑뻑하게 딱 들어가긴 하는데 딱 맞게 들어가네요. 이 부분, 측면 부분에 틈도 없어요.
딱 맞게 들어서 흔들리지도 않고 딱 완벽한 모습 보여줍니다. 약간 원래 순정으로 들어간 약간 그런 느낌처럼 장착이 됐어요. 지금 이 부분도 장착했는데 원래 순정으로 나온 것처럼 깔끔하게 딱 들어갑니다. 그냥 누구나 쉽게 그냥 끼우면 바로 딱 고정이 되고요. 간단하게 보호를 하면서도 좀 꾸밀 수가 있어요. 베이서스에 있는 비상용 망치인데요. 이것도 하나쯤은 차량 안에 있으면 좋은 제품입니다. 이 앞쪽에 보면은 이 비상용 망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 부분에 이제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서 망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쓰기 편하게 됐어요. 이 부분에 비상용 망치 구멍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은 이게 팍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쉽게 깰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차량의 유리를 깰 때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 가운데 부분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잘 안 깨지고 이 모서리 부분을 깨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용 망치를 대고 이게 직접 하지 마세요. 진짜 깨지니까. 이렇게 대고 이 부분에 힘을 줘서 누르기만 누르면은 이게 딱 이게 손으로 밀면 되거든요. 누르면은 망치가 탁 튀어나오면서 유리를 팍 깨버립니다. 저도 한번 실험해서 유리를 깨봤는데 그냥 살짝 누르자마자 그냥 유리가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있으면 좋고 반대쪽 부분은 또 안전벨트를 자르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벨트가 만약에 여기 끼어 있으면 이게 만약 빼려고 하는데 만약 안 빠지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이걸 꺼내서 이렇게 밀면은 이 안쪽에 딱 들어가도록 되거든요. 손가락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밀면은 바로 그냥 안전벨트가 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망치는 저는 콘솔 박스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치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뒀습니다. 완전히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도 되긴 되는데요. 잘못 치면 떨어지니까 이 안쪽 부분에 딱 보이는 위치에다가 딱 두면은 위급할 때 이걸 바로 열고 바로 이렇게 꺼내면 되니까 활용성이 좋을 것 같아요. 카렌디의 키 홀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가죽이 처음에 색깔 좀 밝다가 시간 지나면 때가 타면서 약간 더 가죽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 좀 촉감도 부드러워지고요. 그래서 이 키홀더가 이 가죽 제품이 왜 이렇게 비싼가라고 생각 들긴 들었는데 이게 차량 수명이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오래 타다 보면 얘도 이제 색깔이 좀 바래면서 이제 자기 차 느낌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차 느낌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키홀더도 좀 좋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유구 커버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용해 보니까 이게 혼유되는 것도 확실히 막아줘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넣을 때도 이게 뭐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차량의 마크에 보면은 딱 글자가 써 있다 보니까 헷갈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딱 원래 있는 그 고리 부분에다 걸었을 때도 딱 깔끔하게 딱 걸립니다. 그래서 원래 느낌하고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약간 빨간색 포인트도 줄 수 있고 혼유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 부분에 워낙 그 알루미늄 재질로 좀 강하기 때문에 좀 잘 뭔가 부딪히더라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기스 필름도 써보면 좋은데요. 이게 PPF랑 좀 다르게 약간 붙이는 테이프 같은 건데 약간 두께감도 있고 한번 붙였다가 잘못 붙였다 생각되면 다시 떼는 거 좀 쉬운 테이프가 있어요. 제가 이 발판 부분에다 붙여놨는데요.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 끝쪽 부분 보면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선 보이죠 여기? 네,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할 때 붙였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뗄 수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잡아떼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자주 발로 밟는 부분이라든지 자주 상처가 생기는 부분에 붙여서 좀 뭔가 보호하고 싶다면은 노기스 필름 붙여보시면 좋고요. 근데 제가 블로그 글에도 적어놨지만은 이건 엣지 부분에 붙여서 보호할 수 있도록 노기스 필름에서 이제 설명은 해놓긴 하는데 제가 붙여보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직선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붙이는 거 가능하긴 한데요. 근데 차량에서 이렇게 옆부분처럼 이렇게 곡면이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대신에 이렇게 평평한 부분, 민자처럼 평평한 부분이 이 안쪽 부분에도 지금 노기스 필름을 지금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여기를 이 부분도 보호하려고 붙여놨는데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평평한 부분은 붙이는 게 가능하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 매트도 지금 깔았는데요.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이 부분에 시동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양이 이쪽 부분 좀 다른데 지금 매트를 지금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매트 장점이라 하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끝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만약에 여기 물 같은 거나 뭐 국물 같은 게 떨어지더라도
이 안쪽에 하이브리드 배터리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안쪽으로 스며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을 좀 막아주게 돼 있고, 이 부분이 엄청 질기고 단단해요. 제가 뭔가 심하게 떨어뜨려 봤는데 여기 자국 생긴 거 보이죠? 쇠로 뾰족한 게 떨어졌는데 그것도 자국만 좀 생기고 보호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뚫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좀 미끌림을 방지해 줍니다.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미끌리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물건 같은 거 올려놨을 때 이게 막 돌아다니지 않고, 이게 저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 비싼 거 제품 중에 보면 이렇게 격벽으로 이렇게 구분 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좀 이렇게 더 굴러가지 않도록 해주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평평하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게 더 물건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고, 제가 원하는 곳에다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놔서 제가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안쪽에 보면 세차용 용품들도 지금 넣어놓고 여러 가지 넣어놨는데, 확실히 보이죠? 안 미끌리는 거. 이렇게 힘을 줘야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안에 물건 넣어놨을 때 막 굴러서 돌아다니지 않고 잘 보호도 해주고 디자인도 깔끔한 그런 매트였어요. 스타일카의 발매트인데요. 이게 좀 많이 비싼 발매트예요. 일반 발매트 좀 막 가격 3, 4만 원 뭐 이렇게 싼 것들도 있더라고요. 더 저렴한 것들도 있고. 근데 이 제품 아무래도 가격 비싼 게 이 옆부분에 실제로 가죽 재질이 사용됩니다. 가죽 재질 위쪽에다가 이렇게 코일 매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은 교체가 가능하고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씻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 부분 너무 오염돼서 많이 아무래도 좀 그 눈길도 밟고 하다가 그 상태로 밟으면 지금 밝은색이잖아요. 근데 막 시커멓게 오염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 분리를 해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은 그럼 하루만 말리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발 뒤꿈치 자주 닿는 부분도 이렇게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잘 닿지 않도록 돼 있고,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이 너무 심하게 오염돼서 만약 찢어졌어요. 만약 예를 들면 막 칼로 막 그어서 찢어졌다 하면은 이 부분만 따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씌우면 되고,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밝은 색깔이라서 좋습니다. 차량 안쪽도 밝은색이라서 저는 안쪽이 이렇게 오염이 되더라도 밝은색을 원했는데 너무 깔끔해요. 2열도 이렇게 베이지 색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 밝은 톤이다 보니까 그 색 맞춰서 이렇게 밝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주름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설치할 때 펴질 거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좀 잘 안 펴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처음 올 때부터 원래 이게 직접 가서 설치하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근데 막 택배로 오다 보니까 막 접어서 왔어요. 막 많이 여러 번 접혀서 왔는데 그 접힌 부분이 아무래도 가죽이다 보니까 줄이 생겨서 잘 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보면 다 박음질 돼 있잖아요. 전부 다 바느질로 다 박음질 돼 있는데 이게 다 사이즈를 맞춰서 다 일일이 수강으로 이렇게 박음질해서 만들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임새도 좋고 아무래도 이 패턴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실내가 꼭 안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보면은 깔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와이프도 앉았을 때 꼭 약간 밝은 느낌 들고 좋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의 발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 제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트로드에 제가 핸들 커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상 올리고 난 뒤에 이 핸들 커버 어디 거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핸들 커버, 그러니까 핸들의 색깔 자체가 좀 밝은색이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좀 밝은색을 원해서 같은 색으로 딱 입혔는데요. 이거 뭐 다른 색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두운 색은 좀 뭔가 아쉽고, 너무 또 밝은 색은 또 이거랑 색이 좀 안 맞으니까 같은 색으로 맞췄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 포인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컬러라고 해서 이게 컬러가 다른 태국기 컬러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 여러 나라 컬러로 된 것도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뭐 알칸타라 재질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샤무드라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알칸타라는 좀 입자가 좀 거친데 얘는 뭔가 좀 더 입자가 고와요. 그래서 만질 때 약간 그 가죽의 안감에 좀 부드러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만질 듯한 느낌 듭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핸들이 차가운 거 싫어하는 분들은 이걸 입히면 아무래도 좀 핸들 열선 안 켜더라도 좀 덜 차갑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 이 핸들 열선을 켤 수가 있거든요. 이거 켜면은 아무래도 이거를 안 입힌 것보다는 열이 좀 천천히 올라오긴 하는데 분명히 따뜻해져요. 이 부분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이 안쪽 부분에 천연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올라와서 결국은 이 핸들 커버도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씌우면은 핸들 커버 열선 쓸 수 없지 않냐라고 질문도 있었는데 쓸 수 있고요. 같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이런 재질 말고 이 안쪽에 고무가 천연 고무가 아니라 이 접착제 같은 거 이용해서 막 접착을 해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면 핸들 열선을 쓰면 어찌 되냐면 이 접착제가 다 녹아서 여기 막 기본 핸들이랑 막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무척 지저분해집니다. 나중에 떼어내는 것도 힘들고, 예, 잘못하면 핸들 전체를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 안쪽에 천연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안 해도 돼요. 아무래도 제품 자체가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품질도 좋아서 한번 쓰면은 뭐 차량 바꿀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촉감도 너무 좋고, 네, 이렇게 돌릴 때 이게 이 부드럽고 좋아서 저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운전할 때 이렇게 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릴 때도 이 부분 좀 저항이 좀 살아나서 이게 돌릴 때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타공된 제품들, 이 안쪽 느낌이랑 비슷하게 된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 이게 좀 이게 매끈하게 됐어서 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좀 더 모양이 좀 깔끔해요. 그래서 좀 깔끔하지만 핸들 열선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예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세요. 좋습니다. 차량 내부를 점검할 때 쓰면 좋은 손전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서 아는 분들 다 아실 텐데 넥스툴에서 나온 6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이에요. 일단 버튼 길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3단계로 불 밝기가 조정이 되는데 가장 밝게 하면 1000룩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빛이 엄청 밝아요. 이제 보면 밝죠. 근데 무조건 밝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밝으면 오히려 이렇게 은색 부분은 반사돼서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 밝기를 좀 낮추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 안쪽에 볼 때 이렇게 손을 들고 계속 보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이게 붙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자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부직포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차량 측면에 붙일 때 도장면이 이제 손상이 안 되도록 이렇게 테이프를 하나 붙였는데 이렇게 붙이시는 거 좋아요. 보면 이 부분이 붙습니다. 이 버튼을 2번 딱딱 누르면 이 측면 부분에 불이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버튼 누르면 밝아지고 한 번 더 누르면 빨간색,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SOS 기능이 됩니다. 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 일단은 제가 가장 불을 밝게 해놓고 이 부분 자석 있잖아요. 본넷 이 부분에다가 붙이면 이게 금속 재질이면 붙어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방향도 조절돼요. 이렇게 방향 조절해서 아래쪽을 비추면 이렇게 캄캄한 밤에도 점검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SOS 기능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SOS 기능이 있는데 만약 차 뒤쪽에 오는 차량에게 나 지금 위급하다 알리고 싶을 때는 이 차량 측면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방향을 뒤쪽으로 이렇게 두면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면서 차량이 지금 위급한 상태임을 지금 뒤쪽에 있는 차량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고, 앞쪽에 있는 차량에게 알려주려면 앞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상태를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캠코더에서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불이 생각보다 밝아요. 정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멀리 있는 차량들이 올 때 위급한 부분을 알릴 때 무척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바꿔서 앞쪽에 지금 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 눌러서 위급할 때는 바로 원하는 곳에다 아무 때나 이렇게 붙여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차량 필수품 같아요. 메이튼의 송풍구 트레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겁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은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데요. 16,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잠깐 한시적으로 쿠폰처럼 뭐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의 구매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배송비는 별도고. 그래서 한 4,000원이 안 되는 금액에 제가 구매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있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게 생각보다 깊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넣다 보면 너무 깊어서 막 안쪽이 헝클어져서 정리가 안 되거든요. 기본으로 있는 거는 딱 이렇게 구분돼 있다 보니까 네모칸으로 구분돼 있다 보니까 정리가 탁탁탁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걸 이용하면은 딱 필요한 만큼만 넣고 정리가 돼요.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기본으로 있는 것 전 차키랑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비상용 키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비상용 키 만드는 방법도 제가 영상 올려놓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안쪽에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건 야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트레이를 따로 구분해서 제가 자주 꺼내는 거 여기다 넣어놨는데 편리해요. 이거 진짜 이것도
쓰면 꼭 진짜 편합니다. 메이튼에 보면은 이렇게 페달 커버가 있거든요. 보면은 알로이 재질로 된 뭐 페달 커버가 있는데, 뭐 브레이크 페달도 그렇고 이 악셀레이터 페달도 그렇고 제가 교체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악셀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째로 다 아세이를 다 바꾸는 게 있고, 이렇게 저처럼 커버만 끼우는 게 있는데, 커버만 끼우는 것도 괜찮아요. 최근에 나오는 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벗겨지지 않도록 좀 개량이 된 제품이 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잘 빠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제품은 무슨 접착제 같은 거 뭐 테이프 붙이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잘 안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해 보면서 한 번도 이게 뭐 덜렁거리거나 이렇게 문제 일으킨 적은 없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있는 고무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끼우는 형태인데, 얘도 해보니까 디자인도 지금 약간 어두컴컴하게 멋지고요. 이게 은색으로 된 게 아니라 약간 다크 크롬처럼 된 게 있는데, 이게 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보면 확실히 잘 안 미끌리고 편합니다. 송풍구 커버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안쪽에 좀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안쪽 부분에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뭐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다 이제 플라스틱 이거를 끼우면 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활용하셔서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내가 베이지 톤인데요. 근데 베이지 톤이라서 안쪽에 있는 시트가 뭐 거의 그레이 색깔, 뭐 거의 화이트 색깔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밝아요, 색상이. 근데 저는 이 거의 색깔이 같은 가죽 시트를 지금 입혔습니다. 위쪽에다가 이제 입힌 상태고, 근데 굳이 색깔 밝은 거 한 다음에 이거 왜 하냐, 그냥 가죽 코팅하지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가죽 코팅을 해도 위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정성 같은 경우는 자주 앉고 내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쓸릴 수도 있어서 가죽 시트를 같은 색으로 하는 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뭐 톰프 시트도 잘 쓰진 않고,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지 않아서 굳이 뭐 통풍 때문에 뭐 다른 걸 쓰거나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더 심한 거는 이제 이 등받이 부분도 가죽 시트를 입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씌운 것 같아서 저는 이 아랫부분만 씌웠지만, 이 컬팅도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저 부분도 지금 입힌 상태고, 보시면 이 뒤쪽까지도 2열도 지금 다 아래쪽 부분에 좀 입힌 상태인데, 해보면 확실히 좋은 게 지금 보면은 줄 같은 거 많이 갔잖아요. 많이 안고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줄이 생긴 건데요. 원래 요게 이 줄이 이렇게 위로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줄이 이렇게 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금 구겨진 게 보이죠? 네, 줄 따라서 이렇게 구겨진 게 보입니다. 가죽 시트가 아무래도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벗겨보면 제가 그렇게 많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네, 깔끔해요. 안쪽 부분에 전혀 이염도 안 됐고, 당연하지만은 이염도 안 됐고, 줄도 안 생겼고요. 깔끔합니다. 이 부분도 때도 안 타고요. 그래서 뭐 밝은 색깔은, 전체적으로 밝은 색깔은 해보고 싶은데, 예, 밝은 색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 자주 앉고 일어나는 부분에 오염되는 것 같다가 좀 아무래도 신경 쓰는 걸 좀 덜 신경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거 이용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 암 콘솔 부분도 이게 색깔이 같은 거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모양이 까만 것도 있는데, 이게 까만 거 입히면 너무 볼품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색깔도 거의 같아서 깔끔하고, 이제 손을 올렸을 때도 쿠션감이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하나쯤은 꼭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만약에 자신의 차에 불이 났거나 또는 타인의 차량에 불이 났을 때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화기는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말형 소화기는 차량에 좋지가 않아요. 뿌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속 조치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 엔진에 잘못 뿌리면 엔진도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차량에 적합한 걸 쓰는 게 좋은데, 제가 여러 번 소개했었던 제품이 있어요. 네, 애니원 119라는 제품이 있는데, 제가 트렁크에는 좀 더 길이가 긴 걸 이걸로 보관하고 있고, 운전석에는 지금 이걸로 놔놨는데요. 이거 둘 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넣으면은 좀 위로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전 조금 길이가 짧은 제품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약간 차이 나요. 이게 최대로 켰을 때 시간이 좀 차이 나는데, 그런데 얘도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작은 크기를 구매하시더라도 차량에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는 꼭 있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운전석 이 부분에 컵홀더 부분에 이렇게 넣으면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넣었을 때 소음 같은 게 나는 게 좀 싫다 하시면은 부츠포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한 손으로 이렇게 열리네요. 열어보면 이렇게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프레이처럼 누르면 바로 나가고 떼면 바로 멈춰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30초 정도, 아니 40초 가까이 쓸 수 있다고 하면 10초 뿌리고 손 떼고 상황을 보고 또 10초 뿌리고 손 떼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남은 양만큼 계속 쓸 수가 있어서 이게 그리고 분말 제품 같은 경우는 굳거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얘는 굳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은 적혀 있긴 한데 만약에 특별한 외형상 뭐 문제가 없으면 더 오래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대요. 그래서 차량 수명이랑 거의 같게 가는 제품이라서 처음 차량 구매하면 꼭 하나쯤은 구매해 놓으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플라스틱 커버는 분리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본으로 있는 상태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에어글 AG25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 차량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에 쓰는 작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은 성능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팬을 엄청나게 강하게 켜야 그나마 성능이 좀 유지가 되는데 이 제품은 크기도 크고 실제로도 작은 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사용하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물론 차량에 있는 기본 공기청정 기능이 훨씬 더 좋아져서 기본 그런 공기청정 기능을 쓰셔도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거나 또는 차량에 공기청정을 좀 더 추가로 장착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바이러스까지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까지 이용을 하고 싶다면은 이런 AG25처럼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좀 권하고 싶어요. 오메이에서 나온 차량 번호판이 있는데요. 제 전화번호는 이미 블로그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 전화번호 오픈되어 있다고 계속 주의하라고 알려주신 분도 있는데 이미 전화번호는 오픈되어 있어서 그대로 찍을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두 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쪽 부분에도 번호판을 붙일 수 있는데 처음에 여기 제가 번호판이 붙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여러 개 제공해요. 그래서 이쪽에도 번호를 넣어놓고 이쪽에도 번호 넣고 왜냐하면 업무용 전화번호랑 그리고 자기 개인적 전화번호랑 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근데 이게 밑에 판이 자석으로 떨어졌다 붙였다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두고 이렇게 두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번호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좀 깔끔하게 번호를 보여주고 싶은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붙이는 게 필요해서 이 앞쪽에 양면 테이프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걸 권합니다. 차량에서 사용하는 선바이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치를 해 놓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이걸 쓰면은 확실히 난방사가 좀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직광이 좀 들어온 상태에서 선글라스를 안 쓴 상태에서도 선글라스를 꼭 쓴 듯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놓고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내려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볼트를 조이면 이제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도 좀 막을 수가 있는 제품인데 근데 이게 좀 위험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설치되면 이게 설치될 때 이 유리 윈도우에다 붙이는 제품은 좀 덜하긴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뒤쪽에 설치되다 보니까 핸들이 앞쪽에 있죠. 에어백이 만약 터지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밀게 돼요. 밀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여기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밀면서 붙일 수 있는데 에어백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실 때 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를 해두고 쓰시면 좋아요. 제가 실제 사용해 보니까 난마사가 막 들어온 상태에서 빛이 막 와서 눈부신 상태에서도 앞이 보이니까 사고를 오히려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잘 안 보인다 그럴 땐 내려서 신속하게 쓰시고요. 속도가 낮을 때 또는 속도가 좀 빨라서 빨리 달리고 있는 도중에 앞이 잘 보이는 상태면 접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더 뉴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화면이 3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보호 필름을 붙여 보려고 합니다. 아이러브 스킨의 더 뉴그랜저 2020에 최적화된 모델이었는데요. 이거는 강화 유리 타입은 아니고 올레포빅 타입으로 된 보호 필름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 강화 유리가 아니라서 이렇게 휘죠.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 여기 화면을 붙일 수 있고
여기 버튼 부분까지도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계기판 부분에 붙였고요. 네. 붙이는 거는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네요. 네, 여기 부분 맞춰서 붙이고, 첫 번째 거 먼저 필름 뗐고, 두 번째 거 이제 바깥쪽 보호하는 부분, 네, 이거를 떼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떼주면, 아이고 다시 달라붙네. 이렇게 떼주면, 네, 화면에 이제 보호 필름이 딱 붙어 있는데, 엄청 깨끗해요. 공조기 부분에도 붙였는데요.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건 언제 뗀 것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필름이 한 개 더 있는데, 버튼에, 여기는 버튼,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붙이는 게 있고, 또 동그란 거는 여기, 네, 스타트 버튼, 여기다가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길쭉한 게 한 개가 있는데, 그건 이쪽 부분. 여기 까질 수 있어서 이쪽에 붙이면 됩니다. 네, 붙일 때 한 가지 팁이라면 손으로 만져서 떼지 말고, 설명서에 있는 듯이 이렇게 뒤집어서, 스티커만 딱 닿도록 해서 이렇게 딱 붙이는 형태로 붙이셔야 돼요. 필름을 다 붙여봤는데요. 여기 있는 필름은 약간 PPF 재질처럼 약간 그러네. 좀 질기고 약간 좀 두꺼운 필름이었어요. 근데 붙이고 나니까 일체감이 좋아서 지금 안 붙인 것 같죠? 얼핏 보면은 여기 좀 덜 붙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해주면은 안 보여요. 네,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알 수도 없는. 네, 네, 만져보면은 분명히 약간 그 PPF 위에 만지는 것처럼 붙인 게 보입니다. 여기도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여기도 지금 필름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좀 뭔가 매끈매끈해졌어요. 원래는 그 전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주 누르더라도 이제 긁힐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쪽도 필름 벗겨졌는데, 제가 조금 오른쪽으로 쏠려서 붙이는 바람에 약간 여기 살짝 들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붙이기 전에 한번 방향 맞추고 그냥 붙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는 필름을 떼고 바로 붙여서 먼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안에 먼지가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필름 벗기고 한번 깨끗이 닦고 무조건 붙이세요. 참고로 이 부분에도 필름이 지금 입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에도 지금 필름이 이제 끝에 붙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실 때 이렇게 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 아래쪽 부분 홈에도 놓고 이렇게 탁 거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자꾸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도 필름을 지금 제가 하나,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M스틱도 써보면 좋은데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M스틱을 좀 소리가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좀 뭔가 테이프를 감아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긴 바 형태예요. 지금 USB 케이블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그 핫스팟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앱을 깔면 돼요.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어떤 스마트폰이든지 핫스팟만 연결시켜주면은 여기다가 이제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앱을 좀 깔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인포카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인포카도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도 그냥 안드로이드 기기니까 그냥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뭐 팀앱 같은 거 실행해서 팀앱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원하는 앱은 다 설치해서 그냥 꼭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루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좀 단점이라면 스마트폰을 둘 만한 곳이 없고 배터리를 따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팅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근데 M스틱을 이용하면 좀 비용은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 차량에서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요. 팀앱을 실행시켰는데 이렇게 팀앱 환경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팀앱은 이제 안드로이드 기본 오토에서도 이제 곧 정식 버전이 이제 나오게 되긴 할 텐데요. 근데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되는 팀앱은 좀 기본 기능만 들어가 있고 좀 기능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근데 M스틱에서 사용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팀앱을 실행시킨 것처럼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원래 이 화면까지만 사용하거든요. 이 옆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차량에 있는 기본 기능을 이렇게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부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차량의 화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12.3인치로 큰 편인데, 그래서 이 화면까지도 띄워놓으면은 생각보다 크게, 이어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만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실시간 TV를 이용해서 제가 TV도 볼 수가 있고요. TV 시청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이게 TV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V 이렇게 보면서도 옆에 내비게이션 이용해서 보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웨이브나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다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앱은 다 깔 수 있고요. 토스캔도 지금 CCTV도 깔았는데 차량에서 이제 집에 있는 CCTV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도 연결시켜서도 볼 수가 있어요. 차량에 있는 기본 기능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USB 케이블을 찾게 되는데 띵스 케이블이 제가 써보니까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자석으로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어서 정리가 쉬워요. 이렇게 자석으로 탁탁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고요. 뚝뚝 떨어지니까. 또 정리할 때는 선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붙는 거 보이죠? 딱딱 붙는 거 이렇게 딱딱 붙여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선을 안 쓰면 빼서 이 안에다 넣어놓으면은 또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감은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시키고 지금 한 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넣어놓고 닫으면 이 커브까지 닫힙니다. 네, 깔끔하게 들어가고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보시면 다다다닥 이렇게 늘어나요. 선 정리가 꽤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편리했던 게 빌트인 캠에 있는 영상을 꺼내거나 할 때 이 글러브 박스를 열어서 여기다 연결시켜 놓고 하는데요. 이 선이 길면은 막 이 안에 있는 장비들이랑 막 걸려요. 그래서 막 난잡해지는데 근데 제 안에도 지금 제가 설치를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스마트폰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다가 놓으면 이렇게 감아서 다시 정리해 놓으면은 이렇게 닫았을 때도 전혀 간섭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무 보호제도 써보면 좋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커버 열면은 이렇게 약간 스티로폼 폼처럼 돼 있고 이 안에 있는 액상이 이게 안에 빨간 버튼 누르면 나오게 됐어요. 그 상태로 이제 차량에 있는 고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제 고무가 이 딱딱해지는 거를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무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량에 보면은 고무가 상당히 많아요. 이 윗부분도 다 고무고요. 그러니까 이 고무가 어떻게 보면은 차량 안쪽에 바람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이게 역할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 고무를 잘 오래 가도록 보호를 잘 해줘야 좋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세차를 하고 난 뒤에 한 번씩만 발라줘도 좋고요. 한 달에,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2번 정도만 발라줘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서 쓱쓱 문질러 주면은 이렇게 발립니다. 그래서 차량 외장에 좀 묻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고무 부분을 좀 보호를 해주고 싶다. 또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그런 거 잘 보호해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거 구매해서 고무에다가 이렇게 잘 발라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꼭 권해보고 싶어요. 저는 풋등 LED도 교체를 했는데요. 이게 더 뉴그랜저가 좀 웃긴 게 아래쪽에 파란색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풋등 LED로 바꾸면은 이 빛이 좀 푸르딩딩하게 변해요. 근데 저는 3000K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색깔이 원래 순정 느낌처럼 이렇게 밝게 약간 노란색 살짝 띄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편안하게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도 안 부시고 눈도 안 아프고요. 무척 좋은 색깔로 딱 들어오는데 이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따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한번 직접 교체해 보시는 게 좋아요. LED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서 뭐 1000원대입니다. 그래서 두 개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면 좋고 교체를 안 하면 기본 전구 온도가 높기 때문에 소켓 부분이 타요.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풋등이 좀 오래 들어오는 환경, 그러니까 문을 열어 놓으면은 풋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는 차 안에서 파킹을 놓고 오랫동안 대기하면은 불이 오래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소켓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를 처음에 구매하시면 꼭 바로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듀얼 휴지 홀더도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차량에 듀얼 휴지 홀더를 안 쓰고 처음에 퓨즈에다가 다리에다가 직접 선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제 블랙박스 설치할 때 그렇게 설치해 주면 좋지 않고 듀얼 퓨즈 홀더 이걸 쓰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안전하기도 안전하고. 근데 이게 만약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이걸 교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이미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설명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 직접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기도 안전하고 장치에 문제 생겼을 때 퓨즈만 딱 타버리기 때문에 차량 전체를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대충 걸려 있거나 방향이 안 맞거나 또는 퓨즈 홀더 부분이 이제 다리가 겹쳐 있어서 뭐 이렇게 합선되거나 그러면은 장치가 문제 생겨서 탈 때 차량 전체 다 문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도 연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윤활 방청제도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양털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제품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뿌려놓으면 인어왁스용으로 쓰기 때문에 차량 안쪽에서 녹이 나는 걸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아래 부분에 보면 뿌려야 되는 구멍이 있어요. 이 부분에도 빗물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다 이제 넣고 조금씩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거 전문적으로 뿌려주는 노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기본 파이프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이걸 직접 넣어서 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본으로 있는 것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차량 하부에도 뿌리는 언더코팅 비슷하게 뿌려주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 기름 성분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하부 세차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좀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뿌리면 돼요. 근데 언더코팅 같은 경우도 이상한 걸 잘못 뿌려 놓으면은 그게 오히려 그 안에 녹이 나는데도 덮여 있어서 그게 보이지도 않고 녹이 나는 걸 더 확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틈을 보이지 않고 이미 녹이 난 상태라고 하더라도 녹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재질이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차량 구석 부분에 많이 녹이 날 만한 부분에다가는, 저는 해보니까 이 아래쪽 안쪽 부분에도 녹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살짝 녹이 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뿌려서 닦아냈거든요. 그러면 한번 뿌려 놓으면은 아무래도 녹이 더 진행되는 거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쯤은 구비해 두시고 한번 뿌려 보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베이스어스 에어 펌프도 저는 좋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겨울에는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람을 수시로 이렇게 넣고 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기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이 없는 상태로 만약에 바람을 조금만 채우고 싶다면, 지금 35까지 채우는 게 좋은데 만약에 33으로 떨어졌다면은 2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SI까지 채우는 데는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수시로 바람을 채워서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람이 너무 없는 상태로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가 파열돼서 진짜 차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타이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하나쯤은 차량에 있으면 좋으니까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